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대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듯이 우리 고등학생들도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학 입시에서도 전공에 맞는 과목을 얼마나 적절히 이수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 경기 전국고등학교 문희태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교 학점제 이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아직도 생소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제도입니다. 우선 학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당 수업 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국어 수업을 4시간 들었다면 4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학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처럼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는데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입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입에 유리한 과목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을 텐데 우선 대학에서 제시한 이수 권장 과목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선택 과목 안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면 충분히 과목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선호 교과별 우선순위, 예를 들어 역사학과를 간다면 역사 과목을 좀 더 듣는 것이 유리한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등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충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 선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주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다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규모, 교원 수에 따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학교에 개설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였고 인근 학교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이런 방법 등을 통해 이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합니다. 네. 평가 방식도 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성취평가제 도입이 된다고요? 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내신 5등급제가 상대평가 방식이라면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성취평가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대입의 현실에서는 변별력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5등급제가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평가제에서는 학생들을 성취 수준에 따라 A부터 2등급까지 나누고 즉 성취 수준 40%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관계로 미이수 처리가 됩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바로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과목이 이수가 되고 졸업도 됐는데 그렇죠. 이제 2등급 받으면 미이수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구제의 기회가 있을까요? 네,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성취평가제에서 2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지말 또는 방학 기간에 보충 이수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충 이수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보충 이수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생기부에 미이수 처리를 하고 상급 학년 진급은 보장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제 2028 대입부터 이 고교 학점제 요소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대입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고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대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고1부터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변별력 약화와 동점자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성취평가제 요소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추후 2028 대입부터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예를 들어 A는 몇 프로, B등급은 몇 프로, 이러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대학에 제공되기에 이러한 성취평가제 요소가 일정 부분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발표가 아마 올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1 학생 학부모님들은 대학의 좀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장 다음 달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1 학생들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교 학점제의 기본 정신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통해 자유를 보장한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통해 책임 또한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이든 새로운 대입 제도이든 본질적으로 대입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기에 학업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내신 성적 향상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며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 탐색을 위해 꾸준하게 여러 활동들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직까지 꿈이 확정되지 않거나 없더라도 학교 내 다양한 행사나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권, 자율성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책임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서 더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